우리는 저마다 나름의 시선과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이런 시선과 기대와는 전혀 무관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세상에 대한 절망감과 무기력함은 슬픔이 되고, 우리는 그런 슬픔을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제대로 보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로운 하나가 되어 자신의 내부로 침잠해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화 하나 그리고 둘은 아디의 결혼식으로 시작합니다. 임신한 애인 샤오린과 키리를 잡아 결혼한 아디. 이때 아디의 과거 연인이자 결혼을 약속했던 윤윤이 결혼식장에 찾아와 작은 소동이 벌어집니다. 本来今天应该是我来教您第什么？云，云也来，你印象最疼我好惭愧。我们过来这边，我们来这边谈嘛。我心里好难过，是我不够好，是我。 이렇게 원치 않았던 방식으로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된 것은 아디뿐만이 아닙니다. 아디의 매형 NJ도 과거에 사랑했던 여인 슈에리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집안의 큰어른인 할머니가 쓰러지면서 NJ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어쩌면 보고 싶지 않았던 과거와 현재의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할머니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이지요. 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괴로워하는 NJ의 아내 밍밍. 그런 아내에게 NJ가 할 수 있는 말은 라는 말뿐입니다. 결국 NJ의 아내 밍밍은 잠시 가족 곁을 떠나 절로 요양을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밍밍에게 가족들 그 누구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합니다. 즉, 이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모습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어쩌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또 말할 수 없는 할머니에게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에선 이런 종류의 비겁함과 거리를 둔 두 명의 인물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바로 NJ의 아들 양양과 일본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자 오타입니다. 특히 양양은 타인을 자신의 관점으로 재단에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양은 상대방과 똑같은 입장에서 서보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애씁니다. 양양의 이런 마음과 태도는 또한 그의 기묘한 사진 촬영 방식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这是我这我后脑勺洋洋，你拍这个干嘛？ 你自己看不到啊，我给你看啊。 즉,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에 늘 문제에 부딪히며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화 하나 그리고 둘에서 이렇게 반복되며 유사한 형식을 띠는 우리들의 작은 비극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퀀스가 있습니다. 그 시퀀스는 바로 일본으로 출장을 간 NJ가 과거의 연인 슈에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시퀀스입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다시 만나 둘만의 추억을 회상하며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관객인 우리는 이 나이든 두 사람의 추억담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NJ의 딸 팅팅의 데이트에서 거의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관객인 우리는 사랑 안에서 너무나도 다른 꿈을 꿨기에 헤어져야만 했던 NJ와 쉐리의 경험이 팅팅과 패티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패티는 팅팅의 단짝 친구이자
자신의 옛 여자친구였던 리리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를 통해 관객인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패티는 정말로 팅팅을 사랑했던 것인가? 도대체 이 둘 사이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진실은 갑자기 팅팅을 버리고 리리에게로 돌아간 패티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티는 끝끝내 그 진실을 팅팅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편 NJ는 일본에서 자신의 과거의 연인 쉐리를 만나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재결합을 원하는 쉐리. 하지만 두 사람이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것이 NJ와 쉐리가 죄함으로써 알게 된 진실이며 쉐리가 NJ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갑자기 떠난 이유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 시퀀스가 오타와 NJ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카드 마술을 하는 시퀀스 바로 뒤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타는 단순한 바램이나 소망이 투영된 마술적 현실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No, this is not a trick. I know where this card is because I teach myself to know where every card is at all times. 이런 오타에게 NJ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Don't tell me now. 그리고 바로 그 순간 NJ는 과거의 연인이었던 쉐리를 그리고 쉐리는 NJ를 떠나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패티와 헤어지고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던 팅팅은 어느 날 패티가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팅팅은 그리고 관객인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패티와 리리의 숨겨진 모습을 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즉, 리리와 패티는 모두 자신들의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내 비극을 초래한 인물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패티와 리리의 숨겨진 뒷모습을 보고 이해하게 된 팅팅은 그녀를 힘들게 했던 감정적 동요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상에서 깨어난 할머니와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여겨졌던 할머니. 그러나 할머니는 이 순간 팅팅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할머니의 깨어남이 곧 팅팅의 깨어남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팅팅은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팅팅이 잠든 사이 숨을 거둔 할머니, 슬픔에 잠긴 가족들. 하지만 다시 모인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이 단순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모인 개별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가 하나인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하나, 즉 진정한 가족이 되어갑니다. 只是突然觉得，再活一次的话，好像真的没那么必要。 이렇게 함께한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며 서로가 서로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비추어 보여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우리들의 본 모습을 바로 보고 이전과는 다른 시선과 태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혼식으로 막을 연 뒤 삶의 종언을 알리는 장례식장에서 끝을 맺는 영화 하나 그리고 둘이 진정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또한
저의 매우 개인적인 관점이 빚어낸 또 다른 오해일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